오늘 계좌를 열어보고 안도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틀 동안 죽어있던 숫자들이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9.63%, 코스닥 플러스 14.10%. 그런데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감정이 안도입니까? 불안입니까? 둘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이틀 만에 18%가 빠졌다가 하루 만에 10%가 오르면 감정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결론은 축하가 아닙니다.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장이 끝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시장은 닫힙니다. 그 사이에 어떤 뉴스가 터져도 어떤 폭탄이 떨어져도 우리는 버튼 하나 누를 수 없습니다. 이걸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사흘 전에 직접 겪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전쟁이 터졌고 월요일은 3.1절 대체 휴일로 휴장이었고 화요일에 장이 열리자마자 마이너스 7%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반등을 들고 주말을 넘길 수 있는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감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준으로 결정하십시오. 반등의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속을 까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 3분 만에 두 자릿수 상승을 찍었습니다. 장중 5,715까지 치솟으며 12%를 넘겼고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에서 동시에 걸렸습니다.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다가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12%가 9.63%로 줄었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 약 200포인트를 토해낸 겁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한 반등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코스피에서 이 반등을 끌어올린 건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약 1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약 1,500억 원 순매도, 기관은 약 1조 7천억 원 순매도입니다. 개인이 1조 7천억을 사는 동안 기관이 1조 7천억을 판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구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이 반등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풍경이 다릅니다. 외국인이 약 8,300억 원 순매수, 기관이 약 7,400억 원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대신 개인이 1조 5천억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코스피와 정확히 반대 구조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반등인데 코스피는 개인이 혼자 올렸고 코스닥은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서 올랐습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이 기대하고 계실 연기금. 국민연금이 이런 폭락장에서 들어와서 시장을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확인된 바로는 아직 대규모 매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폭락장에서도 소폭 순매도였고 오늘도 기관 전체가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시장의 구원 투수는 아직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반등은 진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다가 잠깐 튀어오른 건지. 시장에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는 죽었어도 한 번은 튀어오른다. 급락 뒤에 나오는 일시적 반등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 반등 뒤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진짜 반등과 데드캣 바운스를 구별하는 실전 체크리스트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하락의 원인이 해소됐는가? 이번 폭락의 원인은 전쟁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보복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는 수준의 작전 종결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이 반등한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 상원공화당은 대이란 공습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외교적 접촉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휴전 합의는 없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 부정입니다. 두 번째 기준, 반등 구간에서 스마트머니가 함께 들어왔는가?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명확하게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통과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여전히 팔고 있고 기관도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미통과입니다. 반쪽짜리 긍정입니다. 세 번째 기준, 며칠에 걸쳐 확인되는 추세인가? 오늘은 반등 첫날입니다. 하루짜리 데이터로 추세를 논하는 건 동전 한 번 던져서 앞뒷면을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 내일과 다음 주 초까지 고점과 저점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판단 불가입니다. 네 번째 기준, 시장 폭이 넓은가? 소수 대형주만 튄 건지 전체가 함께 올라간 건지. 이 항목은 오늘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 902개, 하락 종목 20개, 비율로 따지면 45대 1. 전체 종목의 97.8%가 올랐습니다. 이건 소수 종목이 끌어올린 착시 반등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종목이 동반 상승한 전면적 랠리입니다. 이 항목은 명확한 긍정입니다. 네 가지를 조합하겠습니다. 원인 해소 부정, 수급 반쪽 긍정, 추세 확인 불가, 시장 폭 긍정. 4개 중 확실한 통과는 하나, 절반 통과가 하나, 나머지 둘은 미확인이거나 부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반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진짜 반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등과 별개로 실물 경제 쪽은 오히려 어제보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중동 현황 간담회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GS칼텍스, 하나오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의 원유 수송선 7척이 묶여 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 2척, GS칼텍스 1척을 포함한 7척입니다. 한 척에 200만 배럴. 이건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과 같습니다. 7척이면 일주일치 석유가 바다 위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호르무즈 봉쇄 이야기를 했을 때는 통과 선박수가 줄었다는 데이터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기업의 유조선이 실제로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 국회에서 공식 확인된 겁니다. 통계에서 현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드러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같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가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소재 중 하나가 헬륨입니다. 이 헬륨의 90%가 중동에서 옵니다. 공급이 끊기면 반도체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가 오릅니다.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원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이 무너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특히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로 추진 중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유가 상승에서 시작된 충격이 헬륨 공급 차질, 전기료 원가, 수요 감소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1% 올랐고 SK하이닉스가 10% 올랐습니다.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 앞에 놓인 실물 리스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주가와 현실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대 지표를 업데이트합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방향만 짚겠습니다. 브렌트유 83달러 부근. 어제와 비슷합니다. 안정된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원달러 1468.1원. 어제 1476원에서 약 8원 내렸습니다. 1500원 공포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전쟁 이전 수준과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빅스 21.15. 어제 23.57에서 내려왔습니다. 장중 28까지 치솟았던 공포지수가 21로 돌아온 건 시장의 긴장이 한 단계 낮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20 아래로 내려가야 안정권입니다. 아직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금, 장중 5,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JP모건은 연말 6,300달러를 전망합니다. BNP 파리바도 6,000달러 돌파를 예상합니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흐름은 반등이 나온 오늘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10년물 4.10%, 어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종합하면 빅스와 환율은 소폭 개선, 유가와 금과 채권은 그대로입니다. 시장의 체감 온도는 약간 내려갔지만 위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말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방향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주말 사이에 외교적 돌파구가 열리는 경우입니다. 비공식 접촉이 실질 협상으로 발전하거나 트럼프가 구체적인 휴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요일 시장은 갭 상승으로 열립니다. 두 번째, 주말 사이에 추가 확전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걸프만 미군 기지 피격, 호르무즈 내 대형 유조선 공격 또는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보복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요일은 다시 갭 하락으로 시작합니다.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주말이라는 시간과 겹치면 리스크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등 앞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오늘 반등으로 손실이 줄어든 분, 숨통이 트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진짜라는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주말 리스크가 앞에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포지션을 점검하는 겁니다. 주말을 넘기는 게 불안하다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덜어내는 것도 전략입니다. 반등한 날의 비중을 줄이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오늘 반등을 보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체크리스트 4가지를 다시 보십시오. 확실한 통과는 하나뿐입니다. 반등 첫날에 전량을 넣는 건 확인 없이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가시더라도 소량만, 그리고 다음 주 수급과 지표를 확인한 뒤에 추가 여부를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현금을 들고 계신 분, 지금 가장 유리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반등이 진짜라면 다음 주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라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선택권은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반등은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인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3가지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호르무즈에 대한민국의 석유가 묶여 있고 주말이라는 블랙박스가 코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기준을 세우고 기준대로 움직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열리면 외국인 수급의 방향, 거래량의 질, 5대 지표의 변화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 반등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숫자가 알려줄 겁니다. 경제 스나이퍼는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매일 여러분 옆에서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 스나이퍼였습니다.